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이 미국과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의 집에 난입을 하고 총기상을 급습해서 판매 기록을 탈취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의 러시아 침공을 조장했습니다. 푸틴은 전쟁터를 누비는 특파원들과 식사 토론으로 미국과의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납세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와 무기화소위원회가 금요일 밤에 공개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이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괴롭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벌어진 이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국세청 요원이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자신을 국세청 형사부 빌 하우스라고 밝힌 국세청 요원이 오하이오주 마리온에 있는 납세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우스 요원이 국세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었고 납세자가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우스 요원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우스 요원의 방문 전에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에 관련된 미결제 잔액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납세자는 하우스 요원에게 상속세가 2023년 1월 달에 해결되었다고 말했고 고인의 유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우스는 방문 목적이 고인의 재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인이 여러 건의 납세를 연체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몇 가지 문서를 납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납세자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하우스 요원에게 납세자의 집을 즉시 떠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우스 요원은 자신이 국세청 요원이고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집에든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남은 잔액을 일주일 내로 보내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그녀의 집에 유치권을 설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납세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하우스가 국세청 요원임을 확인했고 또한 그가 가명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 국세청 요원에게 다시 그 납세자 집을 방문하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월 16일 국세청과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국 ATF의 무장한 요원들이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에 있는 총기점을 급습하여 모든 총기 거래 정보를 압수했습니다. 총기상 하이우드 크리크 아웃피터스의 소유주 톰 반 후스는 자신이 2년 넘게 주 및 연방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역방송 KRTV가 보도했습니다. 총기상 주인은 20명의 중무장한 IRS 및 ATF 요원이 자신의 상점을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총기상 주인 후스는 연방조사가 2년 전에 시작되었고 연방수사국,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국, 국토안전부 및 국세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안에서 이렇게 헌법이 보장되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연패하면서도 확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실패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격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무려 3개 대륙의 33개국의 65개 코스에 있는 40개의 상이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폴란드어 및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33개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훈련을 받은 6,000명의 군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군과 단 일주일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는 7,500명의 군 병사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주일에 6,000명의 병력을 잃는다면 적어도 8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매주 전장에 보내지 않으면 전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광기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구 방위 산업에서 단물을 빨아내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6월 4일 자신을 폴란드 자원부대라고 부르는 집단이 러시아에 대한 일련의 국경 간 지상 공세에 참여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획자들의 사전 보정을 위반한 것이고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적인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가장 긴밀하게 동맹을 맺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폴란드 정부 관리는 폴란드 자원부대와 공식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승인과 지원 없이 폴란드 군인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전쟁 행위를 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교전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미국이 러시아와 교전을 하게 된다면 GPS와 인터넷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파괴하고 해저 광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모르스 부호를 사용하고 항공기 조종사는 콤파스와 자와 지도를 사용하는 전통 항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첨단 전투 장비가 거의 전부 무력화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GPS와 인터넷이 없으면 드론과 로봇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명령 체계와 전황 파악입니다. 이를 위해서 푸틴은 종군 특파원들과 함께 자주 회합하여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저명한 언론인 페페 에스코바르는 러시아의 종군 특파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 정치국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왼쪽 사진은 푸틴이 전쟁 특파원들 그리고 텔레그램 블로거들과 함께 식사 회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 중에는 모스크바의 특수 군사작전에 매우 비판적인 독립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애국적 독립적 언론인들이 이제 소련의 전직 정치국원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늪을 배수하도록 러시아 사회를 안내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 시스템 스타일에 충격을 주면서 그가 주재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독립 언론인들의 제안을 구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하는 외국 특파원으로서 페페 에스코바르는 러시아 언론인들이 서구 대부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미국은 푸틴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